아, 죄송합니다. 이 인터넷이 지금 불안전해가지고 도저히 끊어졌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제 좀 시작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호등제 실시하고 이제 우문영의 간호정책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호등제하고 이제 우문영 간호정책은 종전에 그런 균전제를 봤던 균전체제 있죠. 예, 균전체제나 또는 율령제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정하는 건 아니고 이걸 보완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균전 체제나 율령 체제가 어떤 사회 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구멍이 나고 금이 가니까 이걸 이제 시멘트로 이렇게 발라주는 식으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만든 체제가 이제 호등제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율령 체제, 그러니까 균전 체제가 양세법 넘어가는 어떤 가도기 체제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호등제 같은 걸 좀 볼게요. 호등제는 자산에 따라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분류를 하는 그런 체제를 이제 호등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호세나 지세에 이제 반영이 됐다. 그래서 호세와 지세가 뭔지는 나중에 뒤에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호등제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앞에 이제 군전제는 이제 군등 그 분배하고 조용조에 따라서 군등 징수를 하잖아요. 근데 호등제는 자산, 이 자산은 건 토지라든지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등 있겠죠.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걷는다는 거야. 이거는 차등징수죠. 그래서 종전에 그 뭐냐면 조용주와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 주의할 것은 아직까지는 조용주가 기본 세제고요. 이 호등제에 입각한 호세나 지세는 부수적인 세금제도라는 거예요. 부수적인 세금.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양세법 들어서는 이 호세와 지세, 그러니까 호등제를 받던 호세와 지세가 주요 세목이 된 거죠. 뒤에 이제 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문형의 강화로 정책인데, 자, 그래서 우무형 가구 정책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도우와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요 관련된 것이 신당서에 있는데 그 배경을 이제 보면요. 이게 가구 정책 또는 그 뭐냐면 이렇게 있는데 가구 정책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부터 자, 그래서 여기 주요 내용은 이제 숨어있는 토지하고 개코를 이제 잡아서 색출해가지고 그 뭐냐면 국가가 파악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 내용인데요. 자,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881번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무주기까지 도우의 발생은 주변 지역의 대부분인데 반면 개헌 이후가 되면 경제부 장악과 항암무 난항 등 정치 경제적 중심에서 급증함으로써 그 심각성이 더했다고 할 수 있다. 자, 이에 대해 정부는 전국적 혹은 지방적 차원에서 여러 차례 가도 정책을 실시했는데, 자, 이게 그중 가장 유명하게 선거하고 평가한 거는 개헌 11년에 오문영에 의한 것이었다. 그래서 가도 정책을 처음 실시한 건 운영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는데 나름대로 성공한 그 가도 정책이 우문형의 가도 정책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문형 가도 정책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존의 군전 체제나 율령 체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붕괴되고 나가니까 뭔가 이걸 메꾸고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 시도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종 때 이 가도 정책 관련된 내용이 또 밑에 중국사 서술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배경은 당초의 율령제가 고종말 추천 이후에 모순이 노정되기 시작하면서 운영이 안 되니까 도우들이 발생됐죠. 그래서 호적에 기재된 본강으로부터 도망간 도우와 그다음 그러니까 적의 적은 뭐냐면 국가가 파악되지 못한 토지대장이 없는 그런 은결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 국가가 다시 장악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일단은 이제 도우를 객구로 하고 그래서 나머지를 주우로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도우라는 건 그 당시 도망가는 호니까 이제 이거는 그 당시 불렸던 명칭이고 객코는 이제 이걸 도우를 공식화시킨 거죠. 예. 그리고 객코가 있으면 당연히 상대적 의미가 있는 토착민들을 주우로 이제 편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적의 인지를 건망. 적의 인지라는 것은 아까쯤에 했잖아. 여기 그 호적 토지 대장이 없는 숨어 있는 토지를 얘기해요. 은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경 이다음에 검찰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역을 그 숨기고 그 역을 이제 뭐냐면 안 하고 이제 도망가는 그 도우들을 아니 역을 이제 뭐냐면 그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뭐냐면 파악하고 그 도우수관 도우를 파악한 거야. 요것도 연결돼 있죠. 도우를 파악하면 역을 이제 부과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주우와 개코 비율이 주우가 3이라면 개코가 2인 거야. 그리고 이제 후에 들어가면 이 비율이 점점 높아져. 그래서 이제 개코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양세법이 이제 성립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제 세금을 부과할 때 이 개코한테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하면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겠죠, 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는 원칙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개코는 세금을 부과하지만 그 뭐냐면 그렇게 많은 세금을 이제 부과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도망가는 게 더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코가 점점 비율이 늘어지고 더 이상 이 주와 개코를 차별해갖고 세금을 부과하기는 안 되니까 양세법 때는 주와 개별 개코 상관없이 호등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뭐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건형 원칙에 따라서 그 당시 이제 그 원래 그 당나라 때는 호족지 이제 호족에 그 뭐냐면 벗어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원칙이 어디 그래요? 예. 자, 근데 도망갔잖아. 살기 어려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원칙을 좀 예의를 둬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타락을 도망간 중에 기우지 자기 정착지에 안주할 경우에는 가난한 자는 그대로 이제 뭐냐면 안주를 허용해요. 빈자는. 근데 부자는 본족지로 이렇게 돌려보내. 자신의 그 원래 그 본족지죠. 호적에 있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럼 왜 부자는 본족지로 귀환시키고 빈자는 뭐냐면 정주를 허용했냐? 왜냐하면 이제 다른 곳에 가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뭐 그 자기 고향에서 벗어났거나 자기 조상이 이제 그래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안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예전에 원고지 본족지로 돌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 거기에 또 이사 비용도 있어야 되고 정착을 비용도 있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댈 수 있는 사람은 부자밖에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빈자한테 너 이제 너네 본족지로 돌아가 이렇게 해버리면 얘들이 또 야, 도망갈 거야, 갈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뭐냐면 부자들만 보내고 빈자들은 이제 뭐냐면 이게 정착하는 방법으로 했다. 그래서 그 기유지에 호적을 등재시켜서 일정의 세금을 부과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기후지의 호적에 등장시키니까 호구수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종 때 보통 이제 그때 당나라 때 제일 형종 때 호구가 제일 많았던 이유가 사회 경제를 안정화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뭐냐면 또 이런 도우들을 일종의 정착시켜가지고 호족에 파악됐다. 국가 권리 파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부병제는 유지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부병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처럼 자기 거주지에 있는 호적에 따라서 그 뭐냐면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군사 그 부, 뭐야 그 당시 이제 군전도 받고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데 도저히 이런 체제에서는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부병제 어떤 또 배경이 됐다. 그러니까 부병제 붕괴를 더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882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개코를 본족주를 소환시켜 호족에 재등재시키는 기존의 방식에서 개코의 존재를 그냥 인정하고 그 당시 거주지 호족에 등재토록 하는 정책으로 변경했다. 이걸 가로 정책이라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병농일치제, 부적지 그 자신의 어떤 그 거주지에 호적에 등록해서 이렇게 군전을 받고 그래서 병역에 끌려가는 그런 병농일치 기반 부병제 운영에 막대한 시장에 초래하게 된 것이다. 결국 청보 원년의 변경에 10개 변진이라는 군사통제 기구를 두었고 이를 통해 절도를 두면서 점차 직업적인 모병제도가 일부 도입됐고 자 이는 병제 전반에 부병제에서 모병제도 그다음 이행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884번에 보면 이 당시 개코가 이제 등록되면서 호구에 등록되면서
그 상당히 뭐냐면 호가 늘어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이제 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 의의가 있는데, 의의부터 볼게요. 자, 의의는 뭐냐면 이제 경제 중심의 남이 형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있었지만 이것 통해서 훨씬 더 재촉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부병력의 부담을 피하고 각 나라의 경제 발전을 오히려 가속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좀 본족지 선언주의에서 거주지 부족주의로 전환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의는 경제 중심의 남이 형상이 가속되고 개코가 늘어나면서 이제 종전에 본족주의 소난주의, 자기 본족주의 돌아가는 것을 거주지 부족주의로 해가지고 본족주의 소원주의는 유지하지만 여기는 이제 예의 형상으로 빈자는 거주지에 이제 부족해라, 거기에 호적을 해라 해갖고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결과를 보면 이걸 통해서 상당한 전토가 경갈됐고 숨어있는 토지를 찾아냈죠.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게 제일 반대했던 세력들이 뭐냐면 문벌 귀족이 아니라 신흥 관료 세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형세우거든요. 지방의 이제 유지들, 형세우들. 이들이 이제 뭘 가고 있냐면 숨어 있는 토지도 많고 그 다음에 그 도의들, 그 이주해 온 이제 개코들도 그 뭐냐면 자기가 예속민을 삼고 등등등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를 했고 개코를 이제 제도화시켰죠. 예. 그러니까 이 토는 주어죠. 주와 개코가 세금을 부과할 때 주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어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코한테 너무 이제 세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 도망가죠. 그래서 군전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개코 수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주호가 뭐냐면 세부담이 더 높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주호는 조용주 외에도 뭘 부과하냐면 그 여러 가지 지세, 호세 같은 잡세도 이제 뭐냐 부과해야 돼.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건갈된 개코들은 그 호등세만 부과하면 호등. 그러니까 이게 호등에 입각한 건 지세하고 뭐 이렇게 그 호세도 있죠. 이런 것만 이제 부과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조용주와 잡세를 부과한 데만 해서 이런 것은 개코는 일부 뭐냐면 호세인 잡세만 부과했다. 그래서 호등세니까 뭐 지세나 뭐 호세 같은 거나 부과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토의 비중이 훨씬 더 세금 비중이 높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도망가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토의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개코의 비중이 높아지니까 또 얘네들이 더 이제 잘 살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이제 군전 체제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양세법 체제로 넘어가게 되고 아까 아침에 얘기했죠. 이제 주호든 개코든 상관없이 뭐에 따라서 호등에 따라서 빈부의 차이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토우와 주와 개코의 담세 비율이 불균등이 일어났다. 라고 강제중국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제중국서도 시간 되시다면 읽어보세요. 예. 왜냐면 상당히 이제 뭐냐면 이게 강제중국서 읽으면 좀 이해가 제일 잘 되는 부분이 있어. 한의중이나 동계. 왜냐면 신동계는 한의중은 우리가 이제 그 딱 보기 좀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이것도 요약책이거든요. 특히 신동계 같은 경우에는 강자중국사를 좀 요약한 부분이 많아. 그런데 요약하는 과정에 좀 틀린 부분도 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강자중국사를 뭐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외운다는 생각은 버리고 이거 읽고 뭐 좀 이해를 하겠다. 배경지식 넣겠, 어, 확대시키겠다. 딱 해가지고 읽으면 신동계나 강자중국사 읽으면 이게 눈에 확 박혀요. 예. 그래서 그 건물 지으면 이게 이제 지방공사 탄탄히 하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단 지방공사를 탄탄히 하고 해야지 또 그 위에다 이제 건물 지으면 금방 애우고 그 기억이 구조화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제자랑 같지만 제가 이제 위생병이었어요. 위생병이었는데 한 3병 정도 되니까 할 게 없더라고. 서울도 잘 풀려가지고 상병 되니까 이제 뭐 제 위에 고참도 별로 없고 병장 때 달자마자 저는 이게 그 내무반장까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1년 동안 널널했어. 그래가지고
병실에 앉아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집에서 강좌 중국사를 가져와서 그때 한 열심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 그 강좌 중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갖고 한 7번 정도 읽었거든요. 8번? 그래서 계속 읽었어.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용 끝나고 뭐 할 때도 지금 제가 나이가 지금 50좀 넘었는데 어 그때 20살 때 읽었던 그 강좌 중국사 내용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국사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돼.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시간 안 되신 분들은 읽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강좌 중국사 좀 시간 되신 분들은 관련된 강좌 중국사도 발제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상당히. 자, 뭐 이렇게 있고 885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토는 전액인 군등인 조용조 외에도 앞에 언급된 호등의 지세 호사를 부담했고, 건갈된 개코는 호등의 부담만, 호등에서 부담 거 호등세니까 지세 호세만 부담을 했기 때문에 토는 몰락하고 도와 경향이 심해졌다 볼 수 있다. 그 이후 이제 개코의 부담이 클 경우에는 다시 도화가 들어간 것을 또 있고, 형이화된 조영조 체제를 유지해보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개코보다도 토한테 훨씬 그 세금을 많이 부과했던 이유가 뭐냐면, 개코가 계속 도망가 버리면 군전제를 유지할 수 없거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게 형이화라는 것이 이제 형태만 남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유지하고 싶어서 계속 했지만 결국엔 임계점이 이제 도달했죠. 안산에 난 이후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해버리고 양세법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이 당시 건갈이나 이 운수 책임자들 은 율령 체제에 대한 사직들인데, 왜냐하면 이제 이 건갈 같은 거나 이제 여기 담당하는 그 책임자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실무진들. 자, 이런 사람들은 율령 체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간직들이야. 그래서 이런 것은 사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직이라는 것은 율령 체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임시직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뭐 사자가 붙으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절도사죠. 예, 절도사. 자, 이 절도사 같은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좀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있고 여기 얘가 절도사고, 제가 요약을 좀 잘못했어요. 네. 이 절도사 같은 새들이 있다는 거. 자, 이런 절도사부터 이제 이렇게 사직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 하면 율령체제 붕괴를 의미하죠.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그리고 이것도 좀 지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율령체제의 이제 붕괴를 의미한다. 예, 사직들의 증가, 절도사. 예, 그래서 이제 율령체제 붕괴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그 밑에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이 안사에 난 이후에 이제 경제 사회적 변화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양세법하고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세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그 당시에 이제 안사의 난임에 그러니까 전후로 해갖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물론 그 변화는 이미 이제 안사의 난임 이전부터 이제 계속 진행이 됐는데, 안사난 이후부터 완전히 이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사의 난임 이후에 이제 균전제가 있는데 점점 장원제로 넘어가죠. 안사의 난 전후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바탕한 조용조가 양세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병제가 모병제로 넘어가죠. 물론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형상들은 안사의 난이 계기가 됐던 거지, 그 전부터 이제 있었던 거야. 그래서 완전히 이제 붕괴돼 갖고 이쪽으로 넘어간 게가 이 안사의 난 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전부터 이제 이런 조짐들이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균전제인데요. 균전제 왜 붕괴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오랫동안의 평화에서 오는 인구 증가. 그래서 이제 인구에 비해서 나는 토지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간료귀족대 미개간지 점유. 그래서 이제 앞에서 간료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간료존이라는 것은 이제 군전 체제 안에서 간료들은 그냥 귀족들이니까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냐면 토지들을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관료들이나 제 신은 이런 지휘층들 있죠. 형세우 계층들이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짓겠어요? 농사를 잘 짓고 밑에 있는 그 지어줄 사람이 있겠죠. 자기는 경영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주로 앞에서 말하는 백녀나 어, 그 뭐냐면 그 부곡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의미하는 건데, 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했다는 거. 사원전의 증가, 간전의 사유화로 토지의 사유화가 이제 가속화돼서 농장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이제 토지를 갖지 못한 농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일반 농민들은 부분전과 영업전 매각에서 보호의 뭐 대토지 사유화 촉진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송나라 때 그 책이었던 책보원고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왕공과 백관의 부호지에서 질비하여 장전. 그래서 이걸 장원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두고 경병을 장려하면서 그다음 장정을 두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정이라는 것은 이제 그 균전제에 관련된 율령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금운전과 용업전을 법을 어기면서 매매하고 혹은 서류를 고치고 혹은 저당을 잡히게 해서 백성들이 편안히 있는 곳을 찾지 못하게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래서 장원의 종류 보면 뭐 간유장원, 그다음에 사원장원 등등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사원전 규모가 어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절들이 사찰들이 그다 이제 뭐 장원을 많이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근데 되게 절대 가지고 있는 장원들은 귀족들 장원이거든요. 면세했다고 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좀 특징이 뭐냐면 지주전호제가 확립됐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당에서 시작해서 명청 때도 계속됐는데 지주라는 것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전호라는 사람은 땅을 빌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호는 지주한테 지대를 납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애들이 이제 당나라 때는 뭐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요. 지주가 어떻고 전의 성격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당나라 때는 지주가 전호에게 지대를 주고받는 경제적 관계 외에도 경제 외적인 어떤 예속 관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관계로 이 지주노제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송 때부터 이제 지주전호제가 확립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분은 그럼 당송 이전엔 지주와 전호가 없었냐? 있었어요. 네. 기록에 보면 중국 기록에 보면 이미 춘추 전국시 때부터 토지가 사회화되면서 그 지주와 전호의 존재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지주와 전호의 어떤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한 거는 당송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나라 때 당송을 거쳐서 명나라 때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그 성격 변화에서도 경제 외적인 관계에서 경제 관계가 바뀌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예, 그 정도만. 그래서 더 파고들면 복잡해져. 여기에서 이제 지주와 전호의 성격이 어떻고 그 기원까지 하면 지금 학계에서 여러 편의 논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임용시험 보는데 요 정도까지 공부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호는 정객, 객포, 장객, 조, 부객 이렇게 있고, 되게 출신에 보면 도망간 군전노비나 유민들이나 노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호인데, 대개 보면 이때 당나라 때 전호들은 보통 예속 상태 전호가 많을 거라 보고 있어요. 송나라에 비해서.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잠깐. 좀 약간 좀 부연 설명하면 그 당시에 이제 또 농촌사회 구조 변화가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장원적 대토지 사유제가 진행되면서 그 당시 소상인과 수공업자의 장원에 이주하게 되고 새로운 이제 총량이 형성되는데 이때 이제 새로운 총량이 후에 송대의 한 촌의 원류가 됐다는 것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가세 이제 부역 기본 단위가 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은에서 춘추 전국시대 때는 신족 은락 공동체죠. 현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전국시대 넘어가면서 이제 얘들이 이제 극지나 이런 곳에 가면서 이게 그 항구적 개간을 하잖아요. 아니면 예, 이런 수의 개간 사업을 통해서 강제로 이주당하거나 그러면서 서로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리가 형성돼요. 자, 그래서 이게 전환 중기 때까지 있고, 그 앞에서 제가 이제 그 전환 시기 때 항촌 자치를 관련된 얘기할 때 요 니라는 말 여기에서는 니 상부다이가 향이죠. 자, 전환기에서 위진 남북조 시대 때는 이제 항리 공통체가 분리되고 다시 이제 귀족 중심의 그 호족 중심의 총과 옥이 형성돼.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 불안이 많다 보니까 소벽을 쌓고 그러니까 그 벽돌 흙을 다져갖고 벽을 쌓고 마을을 둘러앉게 하고 마을을 둘러치고 적을 방해하는 그 거기에 호족들이 이제 지배하는 총과 옥이 등장하고요. 당초기 때 농촌이 다시 항리로 갔다가 당후기 때 다시 농촌이 항촌으로 이제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송나라 때까지 연결되는데 뭐 요 정도의 흐름 같은 걸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당초기 때 도시 시방제 운영됐다가 이게 해체되는데 시방제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후기 때 항촌의 이제 내용들은 여기 이제 보시면 돼요. 이 촌이 이제 본격화되는데 요때 촌이라는 거는 요때 촌하고 의미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뭐 자세히 알면 이제 더 복잡해지니까 요 정도의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조용조에서 양세법에 전환 과정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균전제가 붕괴되니까 더 이상 조용조와 그 다음에 부병제를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병제의 변화 내용은 앞에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여기에는 조용조가 왜 양세법으로 전환되는가 여기 이제 볼게요. 조용조는 기본적으로 이건 뭐예요? 균등진수예요. 땅을 균등을 분배받았으니까 균등진수가 되는 거고, 양세법의 원칙은 뭐죠? 이건 재산이나 토지의 차에 따라서 이제 건너니까 차등진수가 되는 거죠. 차등.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안산에 난 이후에 그 양염이 실시했죠. 주로 이제 어디를 바탕으로 했냐면 강남을 이제 바탕으로 했는데 요걸 볼 수 있는 게 안산에 난 이후에 여전히 절정을 다했던 건설 정책 등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등에서 당나 그 현종 때 상당히 최고점에 이뤘잖아요. 근데 안산에 난 때 이렇게 쭉 떨어졌어. 자, 여기 떨어졌다는 거는 물론 이제 전량 기간 동안 인구도 많이 사람도 많이 죽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국가가 파악할 수 없는 이제 토지들이 늘어났다는 거야, 인구들이. 왜냐하면 절도사 밑에 있는 그 사람들도 있고, 어디 유민으로 이렇게 떠도는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 토지들이 이게 한계가 있죠. 아무리 늘려도 여기에서만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주로 이 박스권에 있는 지역은 이제 강남이 다수다. 강남은 제도 파악했는데, 다행히도 그 당시 강남이 강북보다 이제 점점 경제적인 우위에 뭐냐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강남을 뭐냐 바탕으로 했던 것이 양세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원인을 이제 보면요. 균전제가 붕괴되고 장원제가 실시되자 토지를 상실한 농민의 조용조의 부담을 건질 수 없어서 도호가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대토지 소유한자들이 조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국가 재정이 부족하고 안산의 난이에 강남의 조세 수치를 확보할 필요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남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반영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2년 3부작 어떤 농경박봉이나 뭐 이런 것들 반영됐는데 이걸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양세법 실시 배경도 이제 뭐냐면 이거 원인도 10년도 기출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용 관련된 문제도 03년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또 예전에 사지선단형 그 문제 있죠. 거기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세제에 보면 양세법, 일주폰법, 지정문제 요거는 한 3, 4년마다 한 번씩 내더라고. 꼭 심심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신당서에 양형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형이라는 사람은 이제 양세법을 이제 실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는 시간 관계는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양세법을 할 때 여러 가지 원칙들을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그 원칙들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양출 재입의 원칙. 그래서 양출 재입의 원칙은 지금도 이제 사용하고 있죠. 예산을 정할 때 먼저 예산 계획을 맞춰서 요걸 맞춰서 세수를 징수를 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선 예산 후 징수 방법이야. 그래야지 뭐냐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거둘 수 있고 다른 데에 뭐냐면 예산이 빠져나갈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주연의 1년간 경비와 상공액 및 송사액들의 이제 계산해서 총액을 이제 뭐냐면 정하고 선 예산 후 징수 같은 걸 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예산을 세운 다음에 들어올 돈을 이제 뭐냐면
계산한 다음에 하는 양출 재입의 원칙 같은 것들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권고주의인데 그 앞에 가로정책 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주어와 객코를 구별하지 않고 거주지에 부적 올려서 부과한 거. 그래서 가로정책 같은 경우에는 주어와 객코를 구별하죠. 그래서 주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용조 외에도 여러 가지 잡새들을 붙는데 객코는 이제 호등새 외에는 내지 못하도록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된 거야. 주어가 점점 못 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상관없이 거주지에 부적을 올려서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들은 뭐에 따라서 그 호상 대응 부과 원칙 그러니까 정남과 주남의 구분 없이 빈부의 차이를 두는 거야. 이게 서로 연결돼요. 그래서 거주지에 올리고 그다음에 호산 호등지에 입각해서 정남과 중남 그다음에 객코와 주어 구분 없이 빈부의 차이에서 이제 들어서 징수하는 방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 보시면 되고 호등제가 뭐냐? 자, 요걸 이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호등제가 된 그것은 이미 당나라 이제 중기 때부터 등장했어요. 호등제는. 그래서 이제 호등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자산의 등급에 따라서 이제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눠가지고 호세와 지세를 거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호등제인데 이 호세와 지세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자 호세는 자산에 따라 부과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로 뭐 때문에 걷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간료대 복록을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뭐냐면 걷었고 요거는 주호뿐만 아니라 개코도 자기 재산에 따라서 이제 걷는 방법이에요. 예. 그냥 지세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이제 이건 토지 재산에 따라서 이제 토지와 재산에 따라서 이제 부과되는 건데 구황단체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 한국제도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기실 대비해 갖고 여기 당시 조금씩 이제 쌀 같은 작곡들 이제 이렇게 걷어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뭄이 이제 들면 이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거둘 때 호등을 이제 를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호세와 지세는 자산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의 다소에 따라서 걷는 거야. 그러니까 차등진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호세와 지수는 일종의 차등지세로서 일종의 그 조용적 보조적인 어떤 역할을 했는데 요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뭐야 주세금이 된 거야. 호등제를 이제 바탕으로 호세 지세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세 징수는 이렇게 있는데 그 양세라는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 어원이 있는데 이걸 좀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양세 원에서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호세, 지세를 두 번 걸었기 때문에 두 번의 세금에 따라 양세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세와 추세를 걸었기 때문에 양세다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호세, 지세든 그다음에 하세, 추세든 두 번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양세라는 어원이 생겼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하여튼 양세 징수는 토지의 소유의 차이를 아까 이제 말한 호사 대응 부과 원칙이죠. 인정하는데 하추를 나눠서 징수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하세요 한 번, 추세 한 번. 이렇게 이제 있는데 하세는 6월 달에 그다음에 추세는 11월 달에 이제 뭐냐면 걷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2년 3작의 어떤 그 내용이 이제 반영됐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걷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거 제가 여기 밑에다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여기에다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기타 잡세를 걷지 않도록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단세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양세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세, 양세만 하나 걷는 거예요. 단세는 하세 추세 영향이라 양세만 걷는 것을 이제 단세요. 기타 잡세는 걷지 않는다. 근데 이건 원칙일 뿐이고 실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양세 외에도 또 이제 잡세가 부과돼. 뭐 인정세, 인두세 등 여러 가지 세금들이 부과돼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세금을 또 정리하고자 그 당시 일조편법을 갖고 또 정리되죠. 그래서 이렇게 단세 원칙, 그래서 세목을 딱 하나만 정해가지고 이게 걷는 원칙이 뭐 지속이 되지만 후에 계속 잡세가 부과되는 것이 또 오늘 일종의 중국 세제사의 국문이야. 요건 나중에 좀 다시 얘기를 하고요. 예. 그래서 이 양세를 일종의 이제 걷고 요게 이제 딱 요 양세에 따라 딱 한 번만 걷는 거죠. 단세. 그 양세를 이제 명목으로 딱 이렇게 한 번만 딱 세금을 걷는 아니 양세가 이제 뭐냐면
걷는데 양세랑 명목 딱 한 번만 이렇게 딱 징수하고 나머지 잡세는 없었다. 이 단세 원칙은 잡세를 없애고 양세를 딱 한 번만 이렇게 그 두 번이지만 하여튼 요 양세랑 명목 딱 한 번만 걷는 명목상 이렇게 한 번만 걷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급납주의, 빈부의 차이를 인정했고, 그 다음에 동고세대에게 부과해서 이제 인구 증가했던 세금을 또 징구했다. 그래서 그 같이 이제 뭐냐면, 같은 호에 여러 명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아들과 자식, 아들, 딸도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같이 있으면 얘네들에게 또 이제 따로 떼갖고 호로 이렇게 계산을 달리해가지고 걷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세금을 걷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는 없는데 상인들에게도 세금을 걸었어요. 저기 빠졌네. 그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상인들이 있는데 상고가 있고 행상자가 있거든요. 상고는 한 곳에 정착하면서 이제 세금을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돌아가는 보부상 같은 돌아가는 이제 상인들 있잖아요. 그런 상인들 있는데 이 상인들 한 곳에 정착한 상인들은 매상의 30분의 1 파악이 되죠. 그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 잘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 지역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 딱 그 상인이 있으면 그 소재 주연에서 그냥 징수를 하는 거야. 일괄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중에 그 권고주의하고 호상 대응 구간인데 호상 대응 구간 이제 좀 볼게요. 네. 891번을 보겠습니다. 자, 농민이 소유하는 경제 양가, 그 지대에 따라 자산을 평가받는 호등제에 의한 납세하는 제도다. 인민에 대한 동질적이고 개별 인식적인 방법에서 호단이 이거는 조용조 체제죠. 호단이 자산단위, 즉 호등적 파악 방법을 전환한 것이다. 자, 가세 대상이 정부가 아니라 자살이 된 것이다. 자, 이로써 인정의 영역을 위주했던 부세제도가 토지 실무 위주의 이제 세조가 전환된 것이다. 이는 물론 국가가 백성에 대한 인시적 지배 역할을 의미하지만 이후 명대까지 인민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네, 이렇게 있고 음. 자, 여기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세법의 수입 용도는 뭐냐 하면 3분의 1은 유주. 그래서 이게 3분의 1은 유주에서 주의 경비를 이제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은 송사, 절도사나 관찰사에 있는 거죠.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상공이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결과를 보면 그 결과 당나라 재정이 나름대로 뭐냐면 풍부해졌다. 아,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나중에 좀 잠깐 더 부과한 거는 의미하고 한계점을 좀 볼게요. 자, 한계점을 볼게요. 앞에서 말한 양세법에 불과하고 원래는 단세 원칙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양세를 제한 딱 한 번만 이렇게 명목을 걷는 거잖아요. 근데 잡세는 없는데 실제 잡세들이 많았어요. 그중에 징봉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세금도 또 부과되고 자 호등 조사가 잘 안 됐고 응리관수가 납세보다 2배였고 세율 징수 기준이 별로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력한 부호는 재력을 이용해서 세금을 회피하는 놈에 맞고 돈으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물품을 돈으로 바꾸거나 비단으로 대납할 경우에 환산할 때 원래 시가보다 훨씬 더 비싸게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환산하는 그래서 관리의 부정에 개입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세 외에는 다른 세를 징수하지 않은 단세 원칙이죠. 이거 양세 외에는 여기 딱 한 번만 이제 하면 잡세는 하지만 이건 원칙일 뿐이고요. 청묘전, 간세, 반세, 영가, 연관하는 건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염에 대한 전매제가 실시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나 직접 간접세를 부과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주의 전매 등 잡세 등 여전히 존속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뭐 다 이해가 돼. 청묘전은 뭐냐? 이 청묘전은 그 앞부분에 있는데 저 영의 사직이 증가했잖아요. 당 육령 체제 외에 이제 절도사 같은 영해상기 측량이니까 종전에 이제 어떤 세금 체제 가지고는 이들에게 돈을 못 줘. 그러다 보니까 요런 그 영해사직들 늘어나는 관료들의 그런 봉급을
주기에서 따로 걷는 잡스가 있어요. 이게 청묘전이야. 예. 청묘전도 요 당시 양세법 이전부터 계속 걷어왔던 거야. 이것도 호등제에 입각해서 걷었던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다. 그래서 관세, 호세, 지세, 어, 호세나 그 다음에 잠깐만요. 지세 외에 어떤 세금도 걷지 않은 단세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잡세에서 많이 걷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도 있고요. 뒤에 또 좀 보면 여기 보면 또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급납파가 있는데 급납파의 과정에서 화폐 가치가 높아지고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디플레이션 같은 것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징수 문제도 있고 있는데 이건 뭐 각각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의미를 보면 앞에 조용조가 개별적이고 임신적 군중적 인민지배였다면 양세법은 호 단위로 한 자산에 따른 징세하는 호등적 그 다음에 수치체제 빈부의 차를 인정하고 국가가 대토지 소유를 공식 인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이것만 읽어볼게요. 이건 아니야. 각자 읽어보시고 별 중요한 건 같지 않아. 자, 그 다음에 구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뀐 거는 앞에 이제 쭉 설명했으니까 건너뛰겠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제가 여기 있는 걸 정리를 했는 걸 잊어먹었어. 예, 자, 하여튼 있고 요거는 건너뛸게요. 어차피 이제 앞에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교과서 수준에서 한번 요거 이제 탐구 활동을 풀어볼게요. 자, 일단 이제 문제가 쉬워요, 이게. 상당히. 딱 보면 중고등학교 이제 문제 보면 너무 쉬워. 근데 의외로 임용고시에 보면 요런 쉬운 문제들이 되게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점수 주는 형태로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걸 틀린 사람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난 놀랬어. 왜 그 정도 그 간단한 걸 지금 틀렸을까? 물어봤는데 잊어먹었대. 생각이 안 난대.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학교 가신 분 중에 유스티누스 황제의 이름을 물은 거야. 저 이해가 안 되죠.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유스타니아스 황제의 업적을 썼는데 유스타니아스 황제의 이름을 못 써갖고 그거는 1점 날라갔다는 거야. 근데 다른 건 다 썼는데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났다는 거야. 어떤 분은 또 하모나비 법정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났다는 거야. 근데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맞추라고 낸 문제 중에 틀린 문제도 있는 그 틀리라고 그러니까 맞추라고 하는 문제들 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수로. 잠깐 생각 안 나서.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좀 예고, 예, 맞추라는 문제에서 계속 이제 이런 문제 쉽게 내는데 틀려버리면 실제 8, 90%는 그냥 합격권에 멀어지는 거야. 남들 다 풀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세계사 교과서나 뭐 이런 문제들 있죠. 탐구 활동이나 뭐 이렇게 심화 활동 자료 같은 거 꾸준히 보세요. 은근히 여기에서 좀 나오거든요. 쉽지만 또 쓰라고 하면 떨려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일단 무덕 7년에 처음으로 율령을 제정해서 전제를 확정하고 5척을 일보 240보를 일모 일모를 일경호했다. 정남 중남에게 일경을 주고 중병이 든 자는 신체 자격에 400모를 주고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좀 딱 보시면 알겠지만 뭐야 균전제죠. 그 다음에 양염 나오면 그 양세법이죠. 그래서 양염 패단은 양염은 패단을 결정해 황제에게 법을 만들어 조세제도를 하나 통일했다. 그 빈부에 따라 징세에게 차이를 뒀고 자기 땅에 거주하지 않고 행상을 하는 자에게는 자신이 머무는 주연의 세금을 판매해 30분의 1을 내게 했고 그리고 거주지에 거주한 자는 세금을 80가구에 징수했다.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요거는 많이 이제 초약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뭐 행상 관련된 내용은 이제 요거 맞는데 거주자의 세금은 뭐 80가구 이거 아마 그 농민들 관련된 내용인데 아마 축약해서 얘기 놓은 것 같아. 왜냐면 여기에 있는 사료들 자체가 원료 사료들 그대로 적어놓은 게 아니죠. 그래갖고 이걸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풀어서 쓴 거야. 그리고 좀 필요 없는 걸 잘라가지고 이제 하고 편집된 사료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거는 이제 뭐 양세법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자료 2번의 제도가 시행된 배경을 이제 뭐냐 서술해 보자. 자, 균전제가 붕괴되고 토지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토지를 분배하고 이에 기초해 조용주를 징수하는 세법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자, 이에 양념의 건의에 따라 조용주를 폐지하고
재산이 많고 적음의 기준에 따라서 각종 세금을 여름과 가을에 두 차례 거쳐서 한 양세법을 썼겠다. 그래서 양세법은 6월 말기에 납부하는 하세와 11월에 납기하는 추세로 나누는데 국가는 농민의 소유하는 경제양과 그 지에서 호등기를 부여했고 그에 따라서 세금을 거뒀다. 그리고 요역을 폐지하고 일종 전후 납부했다. 급납화됐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세 원칙으로 이제 거뒀지만 실제로는 잡세가 또 부과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뭐냐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어 90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 90번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경제와 문화 부분을 보는데 먼저 경제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문화 부분을 볼게요. 경제 부분은 좀 약간 이제 예전에 어 장안 관련된 부분이 나왔고 그다음 소금 전매제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전반적으로 당나라 경제 부분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송나라 때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당나라 때는 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한해 중에 보면 당나라 그 말기 당나라하고 송나라 경제를 그냥 하나 퉁쳐가지고 같이 기술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게 방송에서도 연결돼 있거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같이 이제 어 연결해서 서술한 것 같아. 그래서 당나라 말기 때 형성하고 이 송나라 때 이제 넘어갈 때 그 당나라 말기 때부터 송나라 때 경제 형성들이 좀 그 단초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경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 텐데 이 경제 부분을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 그 심화 규제 부분을 하고 이제 할게요. 여기 보면 이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기보다는 여기 너무 짤막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좀 보고 이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좀 쉬었다가 진행할게요.